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파워넷이고요. 이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채입니다. 거기에다가 4년도 1분기 호실적이 떴죠. 그 외에도 전력 반도체 어댑터 그리고 2차 전지 LFP 배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누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24년도 1분기 호실적부터 보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분기, 24년도 1분기요. 수익, 그러니까 매출액이 대략 535억 나왔습니다.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 무려 한 80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쪽은 16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도 8억 대비 좀 크게 나온 수치예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지금 글씨가 좀 안 좀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적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가 여기가 24년도 1분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3년도 1분기입니다. 그리고 535억의 매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491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각각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4년도 1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6억 정도, 전년도는 8억 정도였거든요. 무려 3배나 증가를 했고요. 또 매출액도 올라가면서 성장성도 보여줬죠. 예, 보이시죠? 이렇게 된 상황, 우선은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좀 불황이었는데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황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23년도가 불황이었긴 했지만 24년도 1분기 역시 그렇게 호황이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인 건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 근래에 좀 연달아 윗꼬리는 보여줬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실적이 상승하는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은 예전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매물대가 지금 이쯤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접근으로 보면 단기 입병선에 대한 저항을 받아서 지금 밀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꼬리를 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미국이 첨단 산업에 폭탄 관세를 한다고 하죠. 바로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전기차의 100% 관세를 매기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50%, 배터리 쪽으로도 15%나 매기는 소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파워넷이 관련된 부분이 바로 반도체 부분이랑 그리고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럼 기사를 좀 더 읽어 볼게요. 중국산 180억 불 수입품의 관세 2배에서 4배 일괄적으로 인상. 중국도 이제 이에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바이든은 대선 앞서 강경 모드로 갈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더 강경 모드로 가겠죠. 6년 만에 미중 관세 전쟁이 재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차 전지와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예전에 19년도처럼 너무 과하게 되면 이중 무역 분쟁 거의 전쟁 수준 19년도 정도로 너무 과하게만 안 가면 이 나라에게는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2차 전지나 자동차를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 상대죠. 미국이 알아서 중국 차에 관세를 매겨주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현재까지는 유리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0%에서 100%로 4배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그리고 핵심 광물 관세를 기존 7.5%에서 15%로 3배가량 올리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배 아니면 4배죠. 지금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필요한 어댑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은 중국이랑 정말 직방으로 경쟁을 하는 LFP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좀 이해를 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더 듣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볼게요. 파워넷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한테 관세를 최소 2배에서 4배를 매기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차전지 관련된 제품 혹은 제품이었습니다. 그죠? 방금 기사의 내용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파워넷이 만드는 제품이 바로 4세대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니면 전력 반도체에 부착이 되는 SMPS와 어댑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컴퓨터 할 때 충전시킬 때 이제 없잖아요. 충전하는 약간 뭐 사진 가지고 올게요. 이런 거요. 어댑터는 이런 걸 말을 하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 아니면 장치를 어댑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도 어댑터가 필요하고 SMPS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댑터, 전력 반도체형 어댑터, 차전지 LFP 배터리 어댑터를 만드는 회사가 파워넷거든요. 그 경쟁사는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겠죠.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LFP 배터리 어댑터 쪽이니까 당연히 경쟁 업체들이 다 중국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회사들을 미국이 알아서 조져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을 확률이 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파워넷의 주가 반등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방금 전력 반도체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력 반도체는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쓸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지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력 반도체 부분은 기존의 반도체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일상생활에도 다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에도 전자기기 사용할 건데 이러한 부분에 전력 반도체가 이제 다 적용이 될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만 사용이 됐었죠. D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랑 함께 전력 반도체 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파워넷의 잠재적인 호재이고요.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이고요. 외에도 그 미래의 2차 전지 혹은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이제 전기용 오토바이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초소형 어댑터가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치형 제품을 개발한 상태라서 이 부분도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승 모멘텀 3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지금 무역 분쟁. 죄송합니다. 0번째가 있었네요. 0번째, 24년 1분기 호실적. 왜냐하면 24년 1분기가 그렇게 경제 호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왔죠. 그 부분이 첫 번째 호실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호실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 이유가 바로 전력 반도체랑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LFP 배터리 사업 부분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이 도와줬다. 이 정도까지면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충분한 상태인 거고요. 저는 주식을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지 결코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꼬리가 올라온 부분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꼬리가 그래서 달린 것 같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61선 그리고 121선에서 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승 모멘텀은 있다. 그 상승 모멘텀은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 이익 그리고 좋았던 영업 실적 마지막으로 기술력 부분에서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